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희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100년 대계의 미래를 향한 교육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 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으로 있는 김희걸 의원입니다. 4월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희망을 열어주었던 소중한 달이자 선배님들의 소중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싹을 틔우기도 했으며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뒤따르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실생활에 비쳐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남겨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제물포도로 지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물포도로는 그 이름의 역사만큼이나 상습 교통 정체와 낙후된 주변 이미지로도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제물포도로는 현재 국회 대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양천구와 강서구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어서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없고 상권 형성도 어려워 지역 발전을 제외하는 큰 요인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기능이 무색할 만큼 상습 교통정체와 매연, 열악한 보행 환경과 고가 구조물 등으로 주변 지역은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문화시설과 공원 녹지 등 생활기반 시설 또한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대로 지하 공사 계획을 보면 지하 2층은 신월동에서 여의도까지 직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월동 지하 1층은 영등포를 비롯하여 서부 간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지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2023년에는 지상의 공원이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절됐던 양천구와 강서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지역 격차가 벌어지고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더불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대로 지하화하고 그 대신 상부를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제가 가진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저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진행 중인데 앞으로 이 지하 터널화하고 상부가 공원화되면 그 주변 지역이 상전 벽해와 같은 그런 효과가 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면밀하게 살펴서 마지막까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 계획안을 보면 강서구 화곡동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바로 길 건너편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고도 제한, 건물 형태 소형화 등 2중 3중으로 규제를 더욱더 심하게 해놓았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은 지역 발전은커녕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너편 강서구 화곡동과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양천구 주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지역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신정동과 신월동은 계속해서 낙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 계획이 목적은 국회대로의 상습 정체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인한 지역 간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공원 및 녹지, 자전거 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도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속도로나 다름이 없는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왔는데 이제 저렇게 되면 상부가 아무튼 공원화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주변에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요 서로 그 국회대로를 사이에 두고 이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상습 교통정체와 매연,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으로 개발과 동떨어진 채 낙후된 지역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오던 주민들이 이제는 바로 길 건너편 주민들과 같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특혜를 바라거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차별화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구단위 계획의 당초 취지에 맞게 양천구 신월동과 신정동을 3종 주거지구로 변경하고 상업시설 및 문화복지시설로 지정하여 균형 발전과 차별화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낙후된 지역에서 소외된 채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온 지역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제고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상점벽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겠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좀 더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의 종변경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양천구에서 아마 금년 2월부터 이미 주민협의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국회대로 일대의 활성화 방안 수립이라고 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우리 양천구의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이 순간에도 불철주야도록 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국공채 중에서 통상적인 발행 시장을 거치지 않고 일반 국민이나 법인이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소화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들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거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등기 등록할 때, 또한 민간과 관공서가 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민간에게 매입이 강제됩니다. 국민주택 채권, 도시철도 채권, 지역개발 채권 등이 그것인데,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 소화채권 또는 강제성 채권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강제성 채권은 도시철도 채권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채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한 13억 정도 매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미암아서 미상환금이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숫자는 금액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서울시가 발행한 도시철도 채권은 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서울시가 발행한 전체 지방채 6조 5천억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도시철도 채권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법 제20조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조례 제2조의 발행 근거를 두고 있고 자동차 등록이나 건설공사 도급계약 각종 인허가 시에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연 1.25%의 이율에 대해 7년 거치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이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낮은 금리로 재테크로서 장점이 없는 데다가 가로 세로 10cm에서 13cm에 되는 종이 채권을 7년씩이나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대부분 보유를 꺼립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팔게 됩니다. 매년 90% 이상의 도시철도 채권이 매입 즉시 매도되는 것으로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철도 채권 등 강제성 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12%의 이율인 264만 원을 내고 도시철도 채권을 사야 합니다. 대부분 이를 곧바로 팔게 되는데 매입 가격에 평균 9%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더 싸게 팔게 됩니다. 시민들은 약 23만 원의 할인 비용을 은행이나 소액채권 전담 증권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결국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사들이는 은행이나 증권사들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철도 채권 제도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 매입이라는 자산 투자 행위가 투자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등기 등록이나 인허가 등의 행정적 행위에 부수되어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경제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채권을 대팔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은 각종 부담과 달리 특정 행위로 인한 사회적 혜택이나 비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기 등록으로 인한 비용은 세법에 규정된 면허세, 등록세 등의 조세로 충당하고 있고 자동차 등의 구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각종 부담금이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성 채권 할인 비용은 시민에게 과도하게 중복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경제 환경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40년씩이나 유지되고 있는 도시철도 채권 등 강제성 채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폐 여부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발행한 도시철도 채권은 7년 만기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즉 1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시장님, 소멸시효가 지나서 서울 시민들에게 상환되지 않은 도시철도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균이 한 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거치 기간이 끝나면은 찾아가라고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그 대부분은 상환이 되는데 본인이 뭐 잊어버리고 있거나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5년을 경과하는 채권 그래서 소멸되고 마는 게 한 평균 13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 통계자를 보니까 점점 줄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 한 18억 정도 됐던 게 작년 2018년에는 8억으로 이렇게 낮춰졌는데 뭐 의원님 지적하시듯이 이 돈도 굉장히 귀한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돈이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가 최근 10년간 소멸시 완공으로 지급되지 않은 도시철도 채권 현황을 제출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소멸시가 완성되어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상환하지 않은 도시철도 채권 금액은 무려 4만 518건, 합계 122억 500만 원입니다. 한 해 평균 15억이 넘습니다. 서울시가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연일에 2개 일간지에 안내 공고만 할 뿐 채권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상환 노력은 하지 않고 122억 5,500만 원을 채무 면제이익 또는 잡수이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안 깊은 곳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망연자실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건당 평균 금액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뼈 빠지게 노력해서 번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서울시 행정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시민들이 매입한 도시철도 채권은 시민들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강제로 매입한 채권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기간 내에 찾지 않으면 국고로 기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란 있는 자와 강한 자의 편에 서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시장님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요. 우리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19년 금년부터는 이 소멸시 완료 전에 그 개별 시민들에게 이러한 미청구된 채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개별적으로 또 알려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게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아무튼 웬만하면 소멸되지 않고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개인에게 기속되도록 뭐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법이 불필요합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법은 오히려 제약이고 강제적인 강압으로 삶을 오히려 제압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채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서 집안의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세월이 흘러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주민번호도 있고 이 채권과 관련하여 한 번도 연락을 받아보지 못한 관계로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더니 시효가 지나 원금과 이자 모두 국고로 기속되어 은행에서는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가 시민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은행에 예금에 두었던 몇 푼 되지도 않는 것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을 보면서 서울시 채권관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거듭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시민들의 귀한 돈이 이렇게 사장되는 거, 그래서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 공고 외에 개별적으로 방금 공채 매입 증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안내해서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도록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민이 세금을 체납하면 전화도 하고 우편물도 보내고 금액이 많을 때는 체납 전담팀까지 동원하여 강제로 세수 확보에 나서는데 채권 발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마다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하는 것이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너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강제로 강제하는 것은 범죄 중에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난 뒤에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선의일까요? 악법일까요? 예, 아니 뭐 시효가 있는 것은 이 행정 채권은 대체로 5년의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 안에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 포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악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의미이지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온갖 혜택을 누렸으면서도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사회질서에 유지하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얘기했는데 거듭거듭 물으시네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도 한 권 썼습니다. 그런데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치고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권리의 침해가 없도록 해야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이 저 채권처럼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시효가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저거는 이미 법률상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매년 저런 사건들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런 일이 없도록 저런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통제하고 행사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나몰라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에 대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근데 뭐 죽은 이미 법률상 이 소멸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기를 지급할 도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걸 지급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컨대 뭐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권한 없는 또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지났다고 해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민의 삶의 유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시장님께서 앞으로 도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못 해주겠다. 뭐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작년 12월에서야 거치 기간이 지난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 채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발행한 채권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기간은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에 도래했습니다. 도래하는 동안에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요건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또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 현재로부터 1년 이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도시철도 채권 금액은 918건 약 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돌려받아야 될 6억 원이 서울시 금고로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망연자실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챙겨봐 주셔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 시장님께서 욕을 먹더라도 서울시가 행하면 결국 전국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정책 공보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미상환 채권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상 어쨌든 과거에는 그렇게 일반적 그 언론에 공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우리 직원들을 탓하기도 어렵고 과거에는 그래 왔으니까 관행이. 그런데 시효가 이미 지나버려서 상환 의무가 없게 돼 있는 거를 만약에 제가 상환을 하게 되면 그건 또 법에 근거 없는 행위가 돼서 예컨대 어떤 사람이 왜 서울시 재정을 권한 없는 일에 쓰냐라고 하면 배임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나간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 대신 앞으로는 소멸 당할 위기에 있는 이런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안내도 하고 빨리 행사하시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빌려줄 때는 실질적으로 앉아서 빌려주는 것이 상례이고 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되는 거죠. 또 서울시를 상대로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뭐 언제나 법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자세한 규정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놓친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그것도 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이런 현재 시효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구제하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될 수 있지만 그거 없이 저희들이 지나간 그래서 소멸된 이 채권을 보상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발행되는 국공채라든가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국민과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된다는 상황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돌려줘야 된다. 또 서울시 조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해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한번 우리가 같이 노력은 한번 해보시죠 뭐. 예, 시장님께서 욕을 먹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정책들이 전국으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도시철도 채권에 대해서 감면 또는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세 세수 확보에 따른 재원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파생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아픔보다 더한 비수를 꼽는 발언들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늘 아래 사람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미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